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협박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해 6월 20대 여성이 손흥민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SNS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손흥민 씨에게서 이 여성에게 총 3억 원 정도가 건네졌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해질 겁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과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연인 관계.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나이가 30살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여자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놀란 건 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나 혹은 가디언지죠. 영국의 가디언지 2019년도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본 모습은 축구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인상이 깊이 박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가디언지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은퇴 전에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도 그 뜻을 받고 있다,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결혼은 진짜 축구를 다 끝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축구 같은 축구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 은퇴한 다음에 결혼을 하면 그저 아내와 가정,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에 충실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또 네.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야말로 사생활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네. 뭐 축구 끝나면 바로 게임 같은 것만 하고 또 축구를 위해서 연습만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쨌든 이런 사생활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야 하실 것 같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측의 어떤 그 주장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게 아무래도 좀 구설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아무리 이제 본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 손흥민 선수가 그냥 단독으로 활동하는 선수가 아니라 소속 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선수 차원을 넘어서 소속 팀에까지 좀 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 협박임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3억 원이라는 돈을 건네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 측이 이 협박을 받을 당시에 아마 이 해당 여성이 내가 정말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자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이 선수 측에서는 이거 우리는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해당 여성은 아이를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반박했습니다. 제시한 자료라면 장유민 변호사 아까 설명 잠깐 나왔던 그 여성이라는 사람이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왔다는데 그게 다 조작됐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런 정말 임신의 실질이 있었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도 아마 조작이 되거나 가공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협박을 받아서 실제 3억이란 거액이 그 여성에게 건네져 갔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게 앉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터졌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3억 원을 그럼 왜 줬을지도 많이 궁금해할 것 네. 같은데요. 원래 연인 관계라고 했죠. 근데 연인 관계라면 손흥민 선수는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알 텐데 임신한 적이 없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본인을 압박할 때는 이 사안이 더 이상 커지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축구라는 게 팀 단위 스포츠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네.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수면 위로 올라왔나?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헤어진 후에 또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40대 남성, 이번에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된 이 남성입니다. 한패예요. 둘이 한패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 교제를 시작한 후에 과거 본인이 손흥민 선수와 만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자 이 남성, 손흥민 선수 쪽에 지난 3월 연락을 취해서 해당 내용을 유포하겠다면서 7천만 원을 요구해 왔다는 이런 겁니다. 몹쓸 인간 있나? 손흥민 측은 이에 대해서 이 금전 요구엔 응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3개월 동안 협박에 시달려왔고 원래는 손흥민 씨의 매니저가 이 상황에 계속 대처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얘기를 했고 그때 손흥민 씨가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고 해서 지난 7일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측은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피해자라는 입장이고요. 허위 사실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민기 변호사님. 네, 정말로 오랫동안 시달린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또 나쁜 것은 그 20대 여성이 제출했던 그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경찰이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교제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게 좀 맞지 않아서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저께 그 20대 여자와 또 이제 교제 중이라는 그 40대 남성 네. 공갈 미수한 그 남성을 체포를 해서 예,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많이 이제 시달렸으면 근데 저는 이렇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은 너무나 네.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시달림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네, 끝날 수 있는 게 이런 강력한 고소 조치 때문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명 교수님. 예. 사실 손흥민 선수 하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스타잖아요. 그럼요. 이 사건, 이 사안에서 전 세계 팬분들도 관심 많을 것 같은데요.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외국 언론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영국의 BBC라든지 중국의 소우닷컴, 일본의 데일리 스포츠 같은 매체들도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이 가짜 임신 협박을 당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 팬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첫 우승에 도전하는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맞아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사건 때문에 경기력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감독은 17일 경기에 손흥민이 꼭 출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